이건 특히나 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겪는 문제예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은 그냥 손이 가만히 있을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신 계속 멍 때리고 있어요? 지금 시간 한참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하도록 푸시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냥 선생님들이 풀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푸는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게 되느냐? 하위권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겪는 가장 큰 답답함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 문제가 빨리 안 풀린다예요. 오늘 수학 문제를 30문제 풀기로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5문제밖에 안 풀리고 이러니까 매번 계획해놓은 공부량은 못 지키고 그러니까 수학이 싫어지고 이런 것의 반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할 4가지 꿀팁을 활용을 하면은 정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도 문제 푸는 속도가 지금보다는 최소 1.5배에서 2배까지 빨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이유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이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문제 풀다가 그냥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 때 갑자기 오늘 점심 메뉴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한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고민한 나머지 그때 엄마랑 그냥 싸우지 말걸 이라고 반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잡생각이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질 때가 있죠. 이런 고민들이 공부 시간을 야금야금 잡아먹어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집에다가 현재 시간을 적는 거예요. 이 방법은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공부 밀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공신 활동을 할 때 강연회에서도 자주 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문제집에는 항상 시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제 강연회나 책을 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궁금하실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푸는 문제집에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집에 딱 이 페이지를 펼친 시간을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이거 펼쳤을 때가 12시 40분이다. 그럼 12시 40분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쪽 페이지를 다 해결을 하고 나서 넘어갔을 때의 시간을 또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2시 58분이 되었다. 자, 그래서 18분 동안 이 문제집을 내가 이쪽 페이지를 보았구나 라고 적는 것이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정말 신기하게도 이 문제집 페이지마다 내가 이걸 접하는 시간을 적는 것만으로도 내가 공부하다가 딴 생각에 빠지는 것을 정말 효과적으로 막아줘요. 왜냐하면은 내가 12시 40분에 이거 펼치기 시작했는데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1시간 지나가고 있어. 이러면 이거 정말 또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얼른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다가 힘들면 어때요? 좀 멍 때리게 되잖아요, 사람이.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옆에 뭐 PT 선생님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거 한 세트 더 하세요. 막 3개만 더 하세요. 이제 2개만 더, 하나만 더.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바로 다음 거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이 아무래도 멍 때리고 있기가 힘들죠. 네, 그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공부 PT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시 40분에 시작했어. 근데 지금 당신 계속 멍 때리고 있어요? 지금 시간 한참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하도록 푸시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공부할 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문제집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니까 문제 푸는 속도를 빠르게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문제풀이 속도가 느린 이유는 문제를 풀 때 효율적으로 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참으로 특이해서 우리가 답을 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푸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푸는 길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가는 거라고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고생하면서 A에서 가로, 가에서 나로, 나에서 다로, 자, 그 다음에 이제 B로, 그 다음 또 C로, 자, 이렇게 해도 문제가 풀리기는 풀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것은 최단 거리로 가는 필연적인 풀이는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게 되느냐? 그냥 선생님들이 풀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푸는데 수학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은 그냥 손이 가만히 있을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일단 전개를 하고 전개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일단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제자리를 계속 뱅뱅 돌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 다음 단계, 다다음 단계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내가 불필요한 계산을 하지 않고 최단 거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뭐 한 줄을 계산을 해도 다음 단계, 다다음 단계에 대한 생각 없이 일단 뭔가 변형하고 보자 하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계산
계산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냥 손 가는 대로 일단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도를 보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인하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잇는 최단 경로를 스스로 작전을 짜지는 않고 그냥 아무데나 내 코가 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냥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한참 헤매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 단서와 답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이런 필연성 레벨을 높이면은 인과관계의 논리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계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필연성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면 풀린다. 자,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자, 그 단서와 답을 통해서 필연적인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F19분의 2를 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F19분의 2를 구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서 19분의 2에 대한 뭔가 부등식 단서가 있다. 자, 이런 논리 사고의 흐름을 여기에다 적은 겁니다. 이런 사고의 흐름을 짜고 그거에 맞춰서 한다면은 전혀 불필요한 계산 없이 최단거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필연성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제가 이전에 촬영을 했었는데요. 아직 안 본 학생들은 그 영상을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꼭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문제집을 풀고 그리고 채점을 하고 나서 틀린 문제만 해설지를 보지 마시고요. 내가 맞은 문제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해설지를 보고 나의 풀이하고 해설지의 풀이를 비교를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내 풀이보다 해설지 풀이가 더 좋다면은 해설지 풀이를 통해서 나의 풀이를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의 문제 풀이를 점점 더 효율적인 문제 풀이로 발전을 시켜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 속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문제 풀이 속도가 느린 이유는 문제집 수준이 자신과 맞지 않아서입니다. 이건 특히나 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겪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할 때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내 옆에 잘하는 친구가 푸는 문제집을 따라 풀게 되는 경우가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칼질도 잘 못하는 요리 초보인데 옆에서 백종원 님이 현란하게 막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백종원 님이 쓰는 후라이팬하고 칼로 막 다 요리 도구를 바꿉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백종원 님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요리 잘하는 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요리 초보가 쓸 수 있는 후라이팬이 잘 안 타도록 고안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요리 고수가 쓰는 어떤 후라이팬들은 쉽게 잘 타고 잘 눌러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밀하게 불 조절도 잘해야 되고 손목 스냅도 중요한 후라이팬인데도 그냥 백종원 님이 쓴다고 하니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따라 쓰다가 내 요리는 다 타고 망가지고 나는 요리에 재능이 없나 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도 문제집을 풀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난도 문제집을 풀어봤자 고통만 받을 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한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푸는지도 모르겠고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잘 가지도 않고 어쩌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의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일 뿐인 겁니다. 내 실력에 맞는 문제집을 푸는 것만 한다 하더라도 내 실력이 훨씬 더 잘 다져지게 되고 그리고 나의 문제풀이 속도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추가로 꿀팁을 드리자면 어떤 문제집을 푼다 하더라도 무작정 문제집에 있는 순서 그대로 풀지 말고요. 그 문제집에서 제일 쉬운 문제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골라서 풀고요. 그 다음 중간 난이도 문제를 또 골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요. 그 다음에 심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골라서 풀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집이 3단계로 문제 난이도를 분류를 해놓거든요. 기초문제, 기본문제, 실력문제 또는 그냥 레벨 A, B, C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많이들 나눠 놓습니다. 이렇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섞여있는 문제집이라고 한다면은 문제집 처음부터 끝까지 1단계로 분류된 문제들만 그냥 쫙 풀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분류된 문제들만 쫙 풀고 그 다음에 3단계로 분류된 문제집만 쫙 푸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단계를 서서히 올려가면서 나눠서 푸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들의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이유는 문제의 개념을 잘 적용하지 못해서입니다. 단순히 공식만 대입하는 문제들은 잘 푸는데 문제가 조금만 꼬아져도 내가 잘 풀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문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개념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개념을 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개념을 하기는 했는데 한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이 좀 가물가물해요. 그렇다면은 절대 실전 상황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흔히 개념이라고 착각하는 그 공식들은 개념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그냥 개념의 결과물들인 것이죠. 어떤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유도 과정이 진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공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식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되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 공식 여러 가지를 엮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제대로 개념 공부한 학생들, 즉 공식만이 아니라 공식의 유도 과정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A 공식에서 B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 것인지, 또 B 공식에서 C 공식까지 어떻게 유도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엮는 방법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풀 때 개념이 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다. 그렇다면은 내가 더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념이 빵꾸가 숭숭 뚫려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머릿속에 시험 전범위에 대한 개념이 생생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념 유도 과정을 내 손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개념이 내가 그냥 단순히 입력되어 있는 수준을 넘어서 시험 때 출력까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손으로 유도까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시험 때 자유자재로 출력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고, 그래야 문제를 풀 때 개념이 그냥 착 달라붙어서 팍팍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내가 빠진 개념들을 문제 풀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짬짬이 정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자, 그렇게 공부하면은 문제를 풀 때마다 그냥 계속 막히고요. 결국 시간이 더 걸립니다. 차라리 한번 싹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 푸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때그때 따로 짬짬이 정리한 친구보다 개념이 머릿속에 딱 더 잘 잡혀 있어서 나중에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이유랑 문제 푸는 속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다음 공부 때부터 적용을 하면은 문제 풀 때 집중도도 훨씬 더 올라가고 문풀 속도도 올라가는 게 확 느껴지실 겁니다.